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한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생각은 많아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이미 지나간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몸은 집 안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끝없이 오갑니다.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바쁩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괴로운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치게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능력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미 지나가 버린 일,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특별한 습관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걷는 것입니다. 그에게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복잡한 생각을 가라앉히는 시간이었으며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철학적 행위였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보기도 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현명한 사람일수록 걷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왜 자연 속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평온은 거창한 성공보다 조용한 하루 속에서 발견되는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단순한 진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은 더 빨라질 때가 아니라 조금 느려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산책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 걷고,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 걷고, 몸을 움직이기 위해 걷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산책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었고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었으며 삶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전화 알림에 붙잡히고 뉴스에 붙잡히고 사람들의 말에 붙잡히고 끝없는 걱정에 붙잡힙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무엇을 놓쳤는지 생각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늘 피곤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지나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주 걸었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한 사람이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오래된 후회들이 떠오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동안에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머릿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걷는 동안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발은 지금 이 순간을 딛고 있고, 눈은 지금의 풍경을 바라보며, 몸은 지금의 바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산책은 인간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평온해지려면 생각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생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삶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인간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산책은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잠시 생각의 왕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지만 평온은 늘 단순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햇살이 비치는 길,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 조용히 이어지는 산책길.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인간의 마음을 쉬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사상들이 책상보다 산책길에서 더 많이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동안 인간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걷다 보면 생각은 저절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삶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현대인이 가장 잃어버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이해한 사람들은 압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잠시 걸어야 한다는 것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단순한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같은 걱정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같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씩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각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답을 찾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길을 잃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생각에 갇히기 쉬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책상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걸을 때, 혼자 천천히 움직일 때, 비로소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답은 더 많이 고민해야 나온다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해결된다고. 하지만 삶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며칠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어 보기도 했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했으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발걸음에 집중하게 되었고, 바람을 느끼게 되었으며,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동안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생각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정신이 몸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이고, 몸이 자유로워지면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걷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산책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만 있으면 생각은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하지만 걸으면 시선이 바뀌고, 풍경이 바뀌고,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 때에 우리는 늘 머릿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결과를 예측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걷는 동안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발은 지금을 딛고 있고, 눈은 지금의 풍경을 보고 있으며, 몸은 지금의 공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잠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현재를 놓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거나, 상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산책은 우리를 다시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그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는 일,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
바람을 느끼는 일. 하지만 그런 작은 감각들이 인간의 마음을 천천히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삶을 이해한 사람들은 답답할수록 걷습니다. 결정을 못 내릴 때도 걷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걷고, 이유 없이 지칠 때도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답이 생각 속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생각을 멈출 때 답이 보인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생각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유가 생겼을 때, 마음이 열렸을 때,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보았습니다. 산책은 바로 그런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걷는 동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복되면 문제는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산책의 가장 큰 힘은 답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할수록 걸어야 합니다.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잡했던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외롭다고 느끼고, 조용한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무언가를 틀어놓고, 어떤 소리라도 곁에 두려고 합니다. 침묵은 견디기 어렵고, 고독은 피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은 혼자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 역시 고독 속에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타인의 목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누군가의 기대를 의식하며,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고,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묻게 됩니다.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정작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하지만 이런 질문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들립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도,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고, 무언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자신의 생각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왜 마음이 불안한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 질문들은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혼자일 때만 마주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존재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내면이 비어 있다면 그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고독은 인간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데려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고독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외롭고, 어떤 날은 마음이 허전합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고독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는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바쁜 일상 뒤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대부분 고독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싫어해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이해할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단순히 걷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자 걷는 길에서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답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삶의 중요한 깨달음들은 늘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시끄러운 군중 속이 아니라 혼자 있는 저녁, 아무도 없는 산책길, 고요한 창가 앞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삶을 이해한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스스로 고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맑아지며 삶이 단순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매일 걸으며 찾고자 했던 것도 어쩌면 바로 그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흥분합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하며, 더 앞서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이 끊임없이 괴로운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만족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달리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인의 하루는 대부분 욕망과 비교 속에서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더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으며,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숲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높아지려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서두르지 않고, 구름은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모습대로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연을 사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잊고 있던 삶의 리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산책을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이 보였고, 햇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은 인간에게 말없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든 일이 서두른다고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삶은 경쟁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자연을 인간이 잠시 욕망에서 벗어나는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다릅니다. 잠시 욕망이 멈춥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하지도 않으며 그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은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무언가를 얻었던 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저녁 하늘을 바라보던 순간,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 바람이 부는 길을 천천히 걷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오래 기억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잠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꽃은 인정받기 위해 피지 않으며, 계절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삶을 이해한 사람들은 점점 자연을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함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도를 늦추라고 말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연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으로 가득 찬 생각을 잠시 쉬게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을 걸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복잡했던 삶은 조금씩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행복이 특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멋진 삶. 그래서 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이상합니다. 원하던 것을 얻어도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부족함이 보이며 다시 또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습을 보며 인간의 삶을 끝없는 욕망의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전에는 갈망하고, 얻고 나면 금세 익숙해지며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바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날 한 노인이 아침 일찍 산책을 나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시원했고, 길가의 나무들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순간을 행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때는 늘 더 큰 것을 바라보았고,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았으며, 지금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평온을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흥분은 오래가지 않지만 평온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삶보다 조용한 삶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대부분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축하받는 날도, 성공하는 날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날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걷고, 잠들고, 삶은 그런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평범함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만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저녁.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을 줄일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더 많이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은 빈약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만 남겨둔 삶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비교를 덜어내며, 불필요한 소음을 덜어낸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는 작은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보이고, 바람이 느껴지며, 하루의 고요함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지금 이 순간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가 사랑했던 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얻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고 있던 것을 되찾게 됩니다. 현재를 되찾고, 고요함을 되찾고, 삶의 단순함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거창한 행복만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평범한 하루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은 특별한 순간들의 합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들의 합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서두르며 살아갑니다. 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더 빨리 인정받아야 하며, 더 빨리 원하는 곳에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생각은 점점 많아지며,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오래 관찰한 끝에 전혀 다른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속도를 잃지 않는 사람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은 제때 오고, 여름은 천천히 무르익으며, 가을은 조용히 익어갑니다. 그 어떤 계절도 서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은 늘 자신의 시간을 완성합니다. 인간만이 조급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놓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종종 이 조급함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디에 도착해야만 행복할 것 같고, 무언가를 얻어야만 만족할 것 같으며, 지금보다 나아져야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끝이 없습니다. 도착하면 또 다른 목적지가 생기고, 얻으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달리기만 하다가 정작 삶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산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전화기를 보며 걷고 어딘가를 향해 급히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서두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평온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성숙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것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매일 산책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걷는 동안 삶의 속도를 되찾았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를. 그리고 그 속도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삶을 이해한 사람들은 점점 천천히 살아갑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을러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놓칠까 두려워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전에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조용히 산책을 하고, 한 권의 책을 읽고, 좋아하는 차를 마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온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끊임없이 흥분하는 상태가 아니라 고요한 만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창한 성공보다 조용한 일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시간을 더 깊이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주변을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산책도 결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삶을 앞지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삶과 함께 걸어갑니다. 바람과 함께 걷고, 계절과 함께 걷고, 자신의 생각과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서두를수록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을수록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거창한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산책길에서, 혼자만의 사색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행복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삶은 때때로 덜어낼 때 더 아름다워집니다. 생각을 덜어내고, 욕망을 덜어내고, 조급함을 덜어낼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할수록 걸어야 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온해지기 위해서. 어쩌면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는 아주 단순한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세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복잡할수록 걸으십시오. 삶의 답은 때때로 천천히 걷는 길 위에 있습니다.